JTBC 뉴스 속보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 계엄령 사태의 파장이 잦아들기는커녕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이요. 국회 정보위원장과 면담서 밝힌 내용이 계속해서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앵커가 감정을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만 내용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충격적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서 싹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그 체포 대상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또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꼽았다고도 증언한 것으로 속속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회동이 조금 전에 막 끝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독대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먼저 이루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나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 후에 윤 대통령이 독대를 요청한 것이라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 오전에는요. 계엄령 당시에 국회에 군을 투입했던 직접 지시했던 곽종근 특수사령관이 군 병력 투입 당시에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뉴스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왼쪽으로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또 제 오른쪽으로 사회부 연지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연지현 기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보 광고 나가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큼직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좀 정리해보죠.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면담에서 지금 국회에 나와서 면담에서 밝힌 내용 상당히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3일에 20시 22분쯤에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라 이런 지시가 홍장원 차장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 대기를 하다가 22시 53분경에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이게 종료되고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좀 풀어보면요. 1차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았더니 대통령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라고 답변했더니 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알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충격적이었던 지난 3일 화요일 밤에요. 오후 10시 28분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방송 담화를 통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담화가 끝난 뒤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방금 계엄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라. 그리고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를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라고 방첩사를 도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첩사라는 키워드가 오늘 아침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 소개해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오전에 말을 했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말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에게 방첩사를 지원해라, 국정원도 방첩사를 도와라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증언이 국회에서 나온 겁니다. 또 명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1차장이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은 선후배, 육사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도와달라. 방첩사령관이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 위치 추적을 국정원 1차장이 했다는 겁니다. 검거 지원도 요청했고요. 그 명단을 좀 살펴보면 네. 홍 차장이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밝힌 그 순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 조국 대표, 또 이제 방송인 김어준 씨, 또 여기에 특이한 게 김명수 전 대법관과
대법원장이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문수 전 대법원장과 예. 권순일 전 대법관도 포함이 됐다고 했습니다. 네. 주로 야권이라고 꼽히는 야권 성향이라고 꼽히는 그런 정치인들 또 방송인들을 체포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계엄 발표를 한 후에 전화를 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나온 것이 상당히 지금 이번 계엄령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김병기 야당 정보위 간사가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나오는 대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노희범 변호사님께 이 사안 잠깐 좀 체크를 하고 또 연지한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뭐 속보가 많이 쏟아져서 사실 노 변호사님도 이 내용은 지금 속보를 통해서 접하신 거긴 예. 합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예. 대통령이 밤 10시 좀 넘어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계엄령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 헌법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비상계엄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상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즉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이번 기회에 이 계엄을 통해서 체포 구금해서 예. 반대 세력을 제거하겠다. 아니면은 뭐 구금하겠다. 이런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네. 뭐 체제 전복 내지 종북을 척결하겠다. 아니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보면 대통령의 어떤 그 계엄 선포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예. 결국 반국가 세력이라 함은 바로 이 정치 지도자들, 특히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게 네. 동일시한 것이다. 그러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곧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바로 정치적 반대 세력, 야당 뭐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생방송을 통해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구국의 뭐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이 지금 홍정원 1차장이 말한 그 명단이 곧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노 변호사님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명단이라 하면 아까 은정 기자가 정리해 주셨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또 방송인 김어준 씨 등등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반국가 세력이라고 본 것 아닌가라고 추정이 가능한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단독 회동이 있었고 끝났다는 소식까지 들어왔고요. 지금 속보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연재한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네.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 도착해서 네. 당대표실에 지금 들어간 것으로 네. 전해졌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다. 장소는 한남동 관저에서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독대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예. 앞서 한동훈 대표가 이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했을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한 만큼 이에 대한 뭐 건의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도대체 선포한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저께였죠. 4일 저녁에 윤 대통령을 한동훈 대표와 또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나경원 의원 등 그 당내 중진까지 해서 용산에서 만났고 그때 나왔던 얘기는 왜 이런 계엄령을 선포했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뭐 반국가 세력 또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느냐라는 취지로 물어보니까 그건 포고령을 어겨서 그런 거겠지요라고 답했다는 이야기들이 전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계엄령 후에 계엄령 해제 후에 한동훈 대표 두 번째로 만나는 겁니다. 물론 독대로 만난 것은 처음이지만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국회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면 그 부분도 자세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오늘 오전에 계엄령 당시에 국회 군 투입을 지시했던 곽종근 특수사령관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일종의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 많은데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직접 이 특수전 사령부를 방문을 해서 네. 곽종근 특전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사실상의 양심 고백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먼저 곽종근 특전 사령관은 일단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 본인도 비상계엄 발표 20분 전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화가 와서 뭐 어떤 일이 있을 거니 대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V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비상계엄 선포가 됐다는 자막이 뜨는 것을 보고 이 비상계엄의 선포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 어떤 임무를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하라 그리고 인원을 통제하라 이런 임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국회의사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의 선관위 시설까지 확보해서 외곽을 경계하라 그리고 여론조사 꽃 그러니까 이 뉴스공장 시설을 확보해서 경계하는 것 이 세 개의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 방송국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방송국까지 해서 거기까지도 확보를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선관위와 김어준 씨의 방송국까지 세 곳을 경계하라라고 그리고 확보하라라고 했습니다. 실탄 관련 부분도 언급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이 곽종근 사령관이 주장을 하는 것은 예. 임무 지시를 받았을 때 이 개개인의 인원들에게 절대 이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 뭐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작전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근데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잖아요. 네. 국회에서 후문 또 본관 이렇게 계엄군이 진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심지어는 창문까지 깨지 않았습니까? 네. 이 창문을 깬 거에 대해서는 이 곽종근 사령관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통로를 찾다 보니 이렇게 된 걸로 안다. 뭐 인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냥 일반 시민적 관점에서 특전 사령관 얼굴을 보기도 힘들고 뭐 누군지도 사실 알 일이 없는 것이 평온한 사회라고 생각되는데 특전 사령관이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제 특전 사령부를 직접 방문해서 항의 방문 차원을 방문해서 정문 옆에 있는 그 대기실에서 같이 앉아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많은 또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국회 그리고 선관위 시설 확보하라 그리고 뉴스공장 방송사 시설을 확보하라라는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라는 증언도 있었잖아요. 곽정근 특수사령관이 병력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특수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가 왔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동 중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도 즉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직접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소통했다는 점도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회도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 나가 있는 기자를 불러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부 류정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류 기자, 좀 전에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정보위원회 관련 보고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이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면담했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방금까지 저도 그 자리에 있다가 지금 왔는데요. 이 면담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발표 직후에 홍 차장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 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조국 대표 등 야당 정치인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후 5시쯤 정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비상계엄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궁금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독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금 의원총회가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방금 전 오후 2시 20분쯤 국회 본청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 탄핵안에 관련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실상 이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고 그 이후부터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이 예결위 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데요.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1시쯤에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서 지금부터 의원과 보좌진들은 국회 경내에 대기를 해달라. 2시부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에 자리를 해달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2시부터 본격적인 총회를 진행하는 동시에 혹시나 오늘 중 본회의가 열릴 경우 등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한 대표는 아직까지는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방금 전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남동 공간에서 독대를 한 이후에 이로 들어와서 관련 내용을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후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류영아 기자 말대로 탄핵안 관련 입장을 오전에 바꿨습니다. 일종의 당내에서는 충격 발언이라고 받아들여진다고도 하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의 오전 최고위 아주 긴급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면 지난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면서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이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구금 계획까지 세웠다는 새로운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이 탄핵 반대에서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바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요. 내일로 예정된 표결도 하루빨리 당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탄핵안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중진 대책 회의에서는 한 대표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게 윤상현 의원의 설명인데요. 윤 의원은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고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서도 내일 당장 탄핵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요. 이미 당론으로 탄핵할 부결을 이제 추인한 상태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포함한 아무런 입장 표현을 하지 않고 있고 한동훈 대표 역시 이 탄핵안에 찬성하게 된 배경을 의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군요. 민주당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탄핵안 표결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관련 이 표결 앞당기는 것부터 해서 이 본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당초 야당은 본회의를 내일 오후에 열고 이제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입장을 변화한 이후에는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본회의로 오늘로 당겨달라 이렇게 우원식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까지는 가결이 확실할 정도로 국민의힘 내 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된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류정화입니다. 네, 국회 상황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민주당은 앞당길 것보다는 토요일 내일 저녁에 탄핵안 표결을 할 것이다. 현재까지 입장은 그렇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 끝나고 한 대표는 국회로 지금 돌아왔다까지도. 그래서 그 어떤 내용들이 독대에서 나왔는지도 혹시 또 추가로 취재가 되면 다시 한번 류정아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특보 들어올 때 속보가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김병기 민주당 국회 정보위 간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 직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들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싹 다 정리해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병기 의원의 브리핑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직접 보시죠.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중에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장입니다. 봤지? 비상 계엄 발표하는 것.
받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뭐 알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명단도 구체적으로 일러줬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김병기 의원의 브리핑 내용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김어준 방송인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준비됐죠? 한번 보여주시죠.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명단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하니까 보안폰으로 하지. 그런데 보안폰이 그 방첩사령관과 1차장은 돼 있질 않아서 그럼 사람을 보내니까 사람을 보내라고 했더니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짜 명단을 갖다 불러줬다고 합니다.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체포 대상자니까. 이분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참고적으로 김민석 저희 최고위원이 형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명단을 직접 꼽아서 체포해라라고 국정원 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노윤 변호사님, 명단들 뭐 야당 대표도 있고요, 또 심지어 여당 대표도 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전직 뭐 대법관이나 또는 대법원장도 있습니다. 법조위시니까 정치인은 뭐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이제 그게 갈등을 풀어가는 게 정치인데 심지어 법조인까지 이렇게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솔직히. 이 상황이 급변하고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이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네. 어떻게 이걸 법률적으로 해석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 왜 그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체포하려고 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은 분명하고 그것이 헌법에 반하는 것은 분명하다. 예.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만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이제 뭐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특전사령관이나 네. 지금 국정원 1차장의 어떤 진술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목적, 의도, 어떤 수단, 방법 등을 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분명히. 네. 즉 국회의 권한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시도로 보여지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침투해서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기능까지 정지시키려고 했던 것은 네. 분명히 적법한 계엄하에서도 할 수 없는 반헌법적,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공권력의 행사, 부당한 행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위헌이 분명하고 내란죄의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더 커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현장에서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방금 김병기 의원이 말한 그 명단을 불러준 건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게 불러준 건 방첩사령관,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이 연락을 해서 홍장원 차장에게 말을 해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한 것도 맞지만요. 그 비상계엄 발표한 후에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해. 뭐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라는 지시를 했고요. 또 별도로 이제 방첩 사령관이 홍장원 차장에게 연락을 해서 아까 김병기 의원이 말한 대로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또 한동훈 대표 등등 정치인들을 잡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체포 대상 명단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지한 기자, 이번에는 아까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큼직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곽종근 사령관이 오전에 양심 고백을 한 내용 중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곽종근 사령관이 주장하는 것은 전임 장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전임 장관이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죠. 예.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뭐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 사항이고 나중에 임무수행 요원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네. 항명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임무는 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곽종근 사령관에게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라고 하겠네요. 당시 국방장관이 전화를 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요거는 뭐 저희가 노희범 변호사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국회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제가 정확한 용어를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국회에 대한 권한은 없다는 게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국회에 들어가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또 증언이 나왔습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만나서 한 그 증언 영상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낙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저희가 직접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그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보고받은 건 없습니까? 보고받은 거나 또는 상급부대로부터 그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네. 지시를 받았는데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거는 정독수를 못 그렇게 유출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네.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지시까지 받은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 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하 부대에는 지시를 하진 않았네요.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밖으로 네. 끌어내라. 그 임무를 받았는데 이것은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또 들어가는 인원들이 나중에 법적 처벌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항명을 각오하고라도 그것은 들어가지 말아라고 반대로 지시하셨단 말이죠. 예. 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내용을 들으셨는데 노희변 변호사님, 지금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네. 정말 사실인지 여부도 나중에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이 그 특수부대원들이 국회 본청을 진입하기 위해서 창문을 깨고 총 개머리판으로 창문을 깨고 강압적으로 들어가고 그걸 저지하는 국회 직원들, 보좌진들과의 뭐 몸싸움까지 하는 걸 우리 전 국민이 생생히 보지 않았습니까? 뭐 전 국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아마 그를 동시에 봤을 텐데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고요. 지금 사령관의 얘기로는 본청에 가서 끌어내라라고 했는데 네.
끌어내는 것이 위법 사항이고 법적인 책임을 지을 것 같아서 들어가지 말아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들어가려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들어간 공수부대원들은 과연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를 받고 들어갔다는 것인지 그거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휘관, 그 특전사령관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인지 너무 의아스럽습니다. 네. 일단 끌어내라. 그러니까 인원을 직접 인신을 구속해서 끌어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특전사령관은 그렇게 좀 이제 선을 갈라서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내로 들어간 것과 예. 끌어낸 것과를 분리해서 지금 발언한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사실관계는 다시 밝혀져야 되겠지만 예. 저는 특전사령관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계엄이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계엄군이 어떤 명령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는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엄이 있더라도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 본청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군병력이. 그런데 그런 명령까지 따랐다는 것도 1차적으로 지금 위헌위법상을 저지른 거라고 저는 일단 판단이 되고요. 예. 지금에 와서 특전사령관이 와서 자기는 이게 위법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고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떤 법의식이나 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이 점도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곽 특수사령관이 발언한 것 중에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라고 증언한 부분도 있는데 이 내용도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든가 전화를 받았든가 또는 한 적은 없습니까?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예. 사령관님 전화로 비아폰으로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고 그러면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예. 이동 상황을 확인하고 제가 지금 기억은 그 네. 이동 상황만 물어보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이동 사항을 물어보고 그때가 한 몇 시쯤 됐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잘 작전 중간이었습니까? 예, 작전 중간쯤 그러니까 되는데 병력이 그 국회 한 도착할 때쯤 하기 전이었는데 그게 네.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구 비서관이 먼저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입니다라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왔습니까?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직접 받았는데 대통령 목소리였습니까? 예, 그래서 707 부대 이동 사항이 어떻느냐 이런 예. 걸 했고 답변을 드렸고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끝냈고요. 예. 그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하셨고요. 예, 뭐 이동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동 중이 있다라고 그 작전 사항을 말씀을 네. 얘기했고요. 네. 지금 자막으로 나갔는데 707 이동 중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대통령이 계엄군 일선 이제 지휘관에게 물론 고위급 지휘관입니다만 전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적으로 따져도 의미가 있는 내용인 거죠? 계엄을 선포하는 헌법상의 권한이 대통령에 있고요. 예. 뭐 헌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실제 비상 상황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 활동이나 국회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을 직접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계엄군의 어떤 최종 목표가 의원들을 본청에서 끌어내라라는 거고요. 그럼 결국 그 당시 계엄 선포된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결의를 하려고 지금 하는 중인데 네. 끌어내라. 그리고 계엄군이 지금 현재 어디쯤 가고 있느냐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번 계엄 선포의 목적이나 의도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고 네. 결국 궁극적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결의를 방해하기 위한 것, 막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헌법기관인 국회의 어떤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체포자의 어떤 명단에 뭐 국회의장, 뭐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뭐 이런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 보면은 명백히 헌법기관의 어떤 권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지시키려고 했던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으로서 위원님이 명백하고 내란죄의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네. 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충분히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요. 네. 그리고 법적 판단 과정에서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당시 계엄 현장에 계엄 사무에 투입됐던 그런 군인들의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JTBC가 단독으로 또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3일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의 최고 지휘관인 여단장, 그러니까 준장입니다. 여단장을 저희가 실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이 여단장은 대테러 작전인 줄 알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작전 대상이 민간인이라는 것을 현장에서야 알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탄 500발은 지휘관 차에만 싣고 갔다. 하지만 불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준비된 박준우 기자의 취재 내용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현 1공수 여단장은 어떤 상황인지 모른 채 국회로 향했습니다. 이게 군사적인 상황인지 테러리스트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부로 들어가서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 임무를 받죠. 이 여단장은 상부로부터 실탄을 챙기란 지시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직감하고 대원들에게 실탄과 공포탄 모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런 테러리스트나 이런 상황이 아닐 것이다. 공포탄도 들고 가지 마라. 실탄, 공포탄도 들고 가지 말고 탄약고에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음용 지시하면 그때 불출해라. 라고 지시했고 저만 제가 한 실탄 500여 발 제 차량에다가 우발 상황 대비해서 가지고 왔죠. 작전의 이상함을 간파한 이 여단장은 민간인들과 충돌하지 말고 총도 뒤로 매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부대가 12.12 했던 부대에 오명을 싣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시는 이런 불명예의 주홍글 씨를 가슴에 박아서 되겠습니까? 이상현 여단장과의 인터뷰 육성은 오늘 저녁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여단장의 실명 인터뷰를 저희가 지금 들려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에 JTBC 뉴스룸에서 추가로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이 실탄 여부입니다. 실탄은 지휘관 차에만 싣고 갔다고 일단 말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돌려서 말하면 아무튼 실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 여단장의 말은 대테러 상황인 줄 알았다는 게 전제가 돼 있습니다만 실탄을 준비했다라는 것 내란죄 또는 앞으로 법적인 어떤 판단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예, 그 실탄을 준비해 가라고 이제 지시를 내린 사람의 이제 의도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실탄까지 가지고 갔다는 거는 그리고 국회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목적으로 실탄까지 가지고 갔다는 것 그 자체가 내란죄의 어떤 그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실탄이 언급된 부분이라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에 JTBC 뉴스룸에서 추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고 또 추정이 섞인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식 국회의장이 잠시 뒤인 오후 3시 20분에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인 약 28분 뒤에 국회의장이 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나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이후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될지 들어오는 대로 또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그날 밤 대체 어떻게 군인들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또 선관위에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특수사령관의 증언을 들려드렸는데 짧게 수방사령관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역시 김병주 의원이 수방사를 찾아가서 직접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만났잖아요. 요거 짧게 내용 정리하고 저희가 준비한 단독 CCTV 영상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찾은 이후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도 찾았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 사령관은 기억이 다 나진 않지만 상황이 어떤지 대통령이 물어봤다. 그래서 복잡하고 인원이 이동할 수 없다고 했더니 가만히 들어보다가 대통령이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해서 특정 방송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긴급 담화를 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받고 작전을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공통적인 게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게 2명이나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꽤 살뜰히 당시 상황을 전화로 챙긴 것 아닌가라는 추정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단독으로 입수한 CCTV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계엄령이 내려진 직후에 중앙선관위 서울 관악청사에 계엄군이 진입하는 장면입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는 일상 공간 그 옆에 있는 선관위 건물에도 군이 진입한 영상인데요. 그 영상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밤 12시 14분쯤 군용 차량 한 대가 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입구 쪽으로 들어갑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이 있는 곳입니다. 10여 분 뒤 군인들이 타고 있는 또 다른 차량도 들어가고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적혀있는 버스도 선관위 건물 주변을 맴돕니다. 이날 계엄군 50여 명이 선관위 관악청사에 진입했습니다. 계엄군은 총기로 무장한 채 건물 안을 오갔습니다. 건물을 에워싸고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새벽 2시 19분까지 계엄군은 선관위 관악청사에 있었습니다. 군인 차량은 계속 청사 주변 골목을 돌아다녔고 계엄군은 줄을 맞춰 청사로 들어가거나 무리지어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과천청사에는 120여 명의 계엄군이 3일 밤 11시 반쯤부터 진입했고 선거연수원에는 130여 명의 계엄군이 4일 새벽 1시 8분부터 2시 24분까지 주둔했습니다. 과천청사에선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것이 헌법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선관위 서울 관악청사 주변에도 군이 진입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뉴스룸을 통해서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영상 바로 좀 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속속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국회 정문에 의원들과 취재진들이 모여서 뭔가를 논의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스크럼을 짜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독대를 마치고 한 대표는 먼저 국회로 돌아왔고요. 윤 대통령이 국회로 올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국회로 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의원들이 국회 정문에 운집해서 진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참고로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이 경호상의 이유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국회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도 조기 하원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 다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기 하원을 시켜달라라고 조금 전에 국회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도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해드린 대로 오후 3시 20분, 약 20분 뒤에 국회의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지금 가능성이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 가능성이지만 그렇게 돼서 의장과 면담을 하는 과정 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회 본청 지금 보시는 장면입니다. 국회 정문의 유리문 앞으로 의원들과 취재진들이 모여 있고요. 현장에 있는 기자에 따르면 윤석열을 체포하라라는 구호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꽤 크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소리를 올려주실 수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열을 체포하라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고 지금 의원들이 속속 외부에 있던 의원들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동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할 가능성까지 현재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행이라고 불릴 정도로 계엄령 사태 이후에 공식 입장 또는 외부 활동을 보이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각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정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요.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윤 대통령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면 여당의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 참여할 것으로 현장에서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도 먼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국회 본청 내에는 대통령 체포하라라는 야당 의원 중심의 외침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는 대로 이재명 대표도 현재 상황을 파악하면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얼굴도 보이고요. 박성준 의원, 김용민 의원의 얼굴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 국회로 오고 있다는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고 이동을 하게 되면 사실 신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용산 또는 한남동 관저에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공개된 일정이라 하면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독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한남동 관저에서 여의도 국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먼저 국회로 이동을 해서 의원들과 독대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사태 이후에 아마 곧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 국회로 이동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와서 소속 의원들과 독대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한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 어린이집에 조기 하원을 해달라, 어린이들을 빨리 좀 집으로 귀가시켜달라라는 학부모에게 공지도 일제히 공지가 나왔다고 하고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후 3시 20분, 19분 뒤 오후 3시 20분에 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고까지도 일정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혹시 있을지 모를 국회 이동과 이 국회의장의 성명 발표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정문 상황 보고 계십니다. 많은 의원들과 취재진들이 정문을 가로막고 윤석열을 체포하라라는 그런 구호를 크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윤 대통령이 혹시나 국회로 도착하면 또 실시간으로 오디오까지 올려서 상황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경호상 이유 때문에 윤 대통령의 정확한 일정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난 4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까지 해서 계엄령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때는 윤 대통령이 담화 내용대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계엄령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회동 내용은 전원의 전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령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면 의원총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여해서 의원들 앞에서 직접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제2회의실로 예결위에 많이 사용되죠. 제2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도 보입니다. 지금 국회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오후 3시 3분 현재 국회 상황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화면상에 보면 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회 정문에 많은 의원들이 계단까지 가득 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국회 출입을 막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와 있는데요. 현재 국회가 의원과 사무처 직원 모두 출입이 차단됐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경호상의 이유가 아니면 쉽게 발동되지 않는 국회 전면 통제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현재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호상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은 정확히 저희가 공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만 국회가 전면 통제됐다. 이미 들어와 있는 의원이 아니고서는 의원과 사무처 직원도 모두 출입이 차단되고 있다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계단과 또 출입문 인근에는 많은 취재진과 또 야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체포하라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오후 3시 20분 긴급 성명 발표가 취소되었다고 현재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전까지도 전해드렸던 오후 3시 20분으로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의 긴급 성명 발표가 취소되었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1시간 전에 국회의장이 성명을 발표한다라고 공지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 공지가 나온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방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긴급 성명 발표가 취소됐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조금 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장의 오디오를 좀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디오 살려주시죠. 국회 상황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가 지금 열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국민의힘 배준영 수석하고 통화를 했더니 배준영 수석은 대통령이 이동하지 않는다.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원혁 씨가 여기 대표 들었을 거예요. 제가 통화하는데. 이거 제가 좀 사실로 팩트로 좀 얘기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당장 특보해야 된다고 그런 추진이죠. 네. 난 지금 네. 이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지금 국회 바깥 울타리 쪽 상황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 국회 모습입니다. 바깥 울타리 문이 모두 통제된 상태고요. 국회 모든 출입이 국회 사무처 직원 그리고 의원들도 출입이 차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 정도의 강력한 경호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재 국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추정이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3시 20분에 예정했던 긴급 성명 발표도 다시 취소한 상황입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지금 만약에 대통령, 이건 추정입니다만 국회에 도착한다면 어떤 입장을 또는 어떤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시고 또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뭐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목적으로 국회를 와서 어떤 뭐 입장을 발표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뭐 확인되지 않는 보도에 따르면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아마 제안을 하고 이 탄핵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회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야당이라든가 일부 국민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의 어떤 과정이나 수단, 목적을 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내란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라고까지 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1분 1초라도 지금 더 수행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어떤 만약에 임기단축 개헌의 어떤 제안을 국회가 받을 수도 없고 또 지금 국회 본청 앞에 저런 많은 의원들이 모여 있는 것은 대통령이 그 헌법에 위반되게 헌법기관인 국회의 어떤 권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헌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계엄군을 국회로 보냈단 말입니다. 네. 그런 대통령이 다시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로 다시 오는 것조차 국회의원들로서는 그걸 막겠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국회로 대통령이 올지는 아직은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노희범 변호사님은 저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일단 연재한 기자와 조금 더 국회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재한 기자, 지금 국회가 굉장히 긴박하게 갑자기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는 소식에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으로 모이기 시작한 건데요. 예. 야당 의원들은 스크럼을 짜고 내란죄 처벌하라, 윤석열 탄핵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지금 스크럼을 짜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모습도 보였고요. 예. 김용민 의원, 박성준 의원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회는 현재 지금 전면 통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원과 당직자들 모두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국회 상황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국회 사무총장으로 보이죠? 지금 유리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어떤 상황인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국회가 모든 출입이 통제된 상태이고요. 또 야당 의원들은 모두 계단에 나와서 윤석열을 체포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지금 외부,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외부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경찰, 경력이 투입이 된 상태고 국회 어린이집에도 어린이들을 빨리 귀가시켜달라는 그런 말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긴급 성명 발표는 취소됐습니다만 지금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우원식 의장도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일정이 변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국회의장 공보 수석실을 통해서 조금 전에 또 들어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잠시 후 우원식 의장의 특정 현안 관련 입장 발표가 국회 로텐도 홀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방금 전에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약 1시간 전쯤에 우원식 의장이 성명 발표를 할 것이다. 긴급 성명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취소됐다가요. 또 이번에는 로텐도 홀에서 특정 현안 관련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발표가 나와서 이것도 나오는 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희범 변호사님 보내드렸고 지금 제 옆에는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도 많은 근현대사를 지켜봐온 이제 지식인 입장이시지만 이런 상황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지금 국회의장도 일정이 취소했다가 또 로텐돌에서 뭘 발표한다고 했다가 근데 우리 이제 최근에 그 계엄 기억은 예. 79년도 10월 26일 날 계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제대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포고령이 발표됐잖아요. 예.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정당 지방의회들의 그 정치 활동을 다 금지시킨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말이죠. 국회와 정치 활동, 국회 정치 활동 금지시킨 게 포고령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군사 정권 때도. 이번에 어쨌든 포고령에 그게 포함이 돼 있었고 또 아까 제가 쭉 지켜보니까 오전하고 또 달라요 상황이. 네. 그 대통령이 그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거, 특전사령관과 통화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네. 부분은 단순하게 뭐 대통령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다. 네. 그야말로 내란죄에 대해서 상당히 양론이 있잖아요. 이게 이 혐의가 인정될지 될지 안 할지는 그건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예. 이건 명백하게 제가 봐도 특정인을 이제 특정을 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그 체포해라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거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적 제고용 정적 제거용 계엄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이죠. 원래 쿠데타라는 거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게 쿠데타예요. 근데 예. 친위 쿠데타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라는 거는 권력을 가진 쪽에서 권력을 장악한 쪽에서 상당히 위기에 몰렸을 때 그 권력을 지키거나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친위 쿠데타예요. 예.
이건 상당히 그러면서 볼 때는 아까 이제 그 몇 명의 명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등등이요. 등등, 뭐 한동훈 대표 등등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거는 자신이 지금 위기에 몰린, 정치적 위기에 몰린 거를 타개하기 위한 그런 거로 볼 때는 상당히 친이 쿠데타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볼 여지가 많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 28분에 국민 앞에서 생중계로 말했던 일종의 나라를 살리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다라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 그때 얘기했던 게 반국가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박찬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반국가 종북 세력이잖아요. 예. 이건 성립하지 않잖아요. 어째 누가 봐도 말이죠. 네.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반국가 종북 세력이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검찰이 또 내란죄 수사한다고 하니까 경찰도 하고 공수처도 한다고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내란죄적인 혐의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원 1차장의 증언 그리고 뭐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의 증언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내란죄가 명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걸로 봐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죠. 이거는 단순하게 뭐 국정을 정상화한다라고 볼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계속해서 국회 상황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 외부가 다 통제되고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 모두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이 곧 방문하는 것 아니냐라는 추정도 나왔고요.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동하고 있다라는 속보도 내긴 했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추정으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이 국회 방문 일정 없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 없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국회가 외부가 통제되고 있고 국회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에게 어린이들을 빨리 귀가시키도록 공지까지 내려지고 한 것을 봤을 때는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국회 정문에 의원들이 운집해 있고 취재진이 운집해 있는 상황 정도만 있고 윤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한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외부 상황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제 국회 주변에는 상식적으로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 언론 보도 동향이나 또는 정치권의 동향을 보면서 경력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지만 아까 한 10여 분 전보다는 조금 국회 외곽을 통제하는 경찰 인원들은 조금은 빠진 모습이라는 현장 취재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독대를 하고 한동훈 대표는 일단 국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의총에 참여해서 의원들에게 직접 뭔가 설명하는 거 아니야라는 추정이 나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 그렇죠.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한동훈 대표가 밝혀야 될 상황입니다만 그 독대에서도 어떤 의견들이 좀 오갔을지 또는 독대 이후에 윤 대통령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독대를 신청한 게 윤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잖아요. 나오고 있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말이죠. 예.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복귀했고 네. 대통령이 이제 국회로 이동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네. 그 추정컨대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빨리 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긴박하게 이제 상황이 반전된 건데 네. 대통령은 위기의식을 느낀 거겠죠. 오늘이나 내일 이제 표결이 있는데 네. 한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당론으로 부결 당론이 있었는데 자유투표하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하는 게 상식이겠죠.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오전에 뭐 조경태 의원도 탄핵 찬성 찬성을 여론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얘기했으니까 있으니까요. 안철수 의원도 하야하지 않으면 자기는 찬성하겠다. 이런 상황에는 사실 찬성이라고 보는 게 거의 90% 이상 아니겠어요? 지금 예. 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만나자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 국회로 온다는 소식이 있는 걸로 봐서는 국민 사과, 대국민 사과라든지 아니면 입장을 바꿔서 탄핵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직무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어젠가 왜 그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명인가요?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대안을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독대에서. 독대에서. 근데 그건 또 한동훈 대표의 말이 또 앞뒤가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오전만 해도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만약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면 그건 직무 정지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위기를 모면하는 건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단축 개헌 이외에는 없어요. 하야는 뭐 안 할 것 같고 말이죠. 하야를 하면 바로 이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하야는 안 할 것 같고 임기 단축 개헌이 윤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최선인데 현재로서는. 근데 과연 야당이 받아들일까?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상당 기간 대통령의 임기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당장 오늘 밤이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도 빨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잘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이동한다고 했다가 그게 취소된 걸로 봐서는 다 여의치 않은 거예요 지금. 네. 이 상황 자체가 아까 잠깐 처음에 질문하셨습니다만 계엄도 이런 계엄을 처음 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때 계엄이 5번이나 있었어요. 네. 이런 식의 계엄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얼토당토하는 계엄이면 뭐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고 네. 헌법적이고 이런 건 온 국민이 다 아시는 거니까 서로 뭐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는데 그건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네. 더 이상 이젠 물러설 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각 빨리 결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늦을 수는 없다. 더 이상 늦으면 이건 국민들의 분노가 이젠 오후하고 오전이 또 다르고 예. 오늘 오전과 어제가 또 달라요 지금. 계속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생각이 지금 뭐 3일 밤에 이제 계엄이 선포됐습니다만 지금 뭐 그렇게 안주할 때는 아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회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각 국회 현장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당초 윤 대통령이 국회로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돌면서 많은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과 또 취재진이 국회 정문에 운집해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방문 일정이 없다라고 확인해 주었지만요. 여전히 모여있는 의원들이 대통령은 하야하라, 대통령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일종의 집회를 벌이고 있고 지금 또 들어온 소식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안 입장 발표를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시작이 되는 대로 저희가 그대로 생중계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이 지금 자리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안 관련 입장 설명이 있으시고요. 이어서 긴급 성명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상황이 매우 혼란해서 제가 국민들께 드리는 긴급 담화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이것 역시 매우 혼란스러워서 저의 입장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방문하시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 논란과 관련해서 의장님의 성명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대통령께서는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재 그 현안 관련돼서 의장님의 긴급 성명문 네.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긴급 담화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의 밤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입니다.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경에 당부합니다. 지난 12월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우원식 의장님의 이번 국민 담화 관련된 질문은 오늘은 별도로 받지 않고요. 네, 우원식 제가 국회의장의 필요하다면 대국민 설명을 현안 해드리겠습니다. 관련 감사합니다. 담화를 들으셨습니다. 연지한 기자, 간단히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지금 우원식 의장이 등장하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느냐 마느냐였는데 서두에 그 담화문과는 별도로 이에 대한 설명을 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우원식 의장한테 뭐 대통령이 통보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매우 혼란스러워서 이에 대한 먼저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이 이 국회를 방문을 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안전 문제, 뭐 대통령 안전 문제도 그렇고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이것을 유보해 주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 방문 의사가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방문 계획을 유보해달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준비된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2차 계엄설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 의장은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 밤에 확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다시 이제 계엄 선포라는, 만약에 2차 계엄 선포라는 이런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네. 국회의장과 의원들 포함해서 모두 막아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된 이후에 네. 12월 4일 새벽에 군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서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군대는 국민을 지켜야 한다면서 오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당초 일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추정이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일단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전 협의 없이는 경호 등의 문제 때문에 방문하면 안 된다, 방문 계획이 있다면 유보해달라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생중계를 통해서 발표했고요. 그리고 준비된 현안 관련 담화문을 통해서는 2차 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네. 2차 계엄 말이 나와서 이것도 좀 준비된 질문이었는데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차관은 이 우려를 불식시키는 취지로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설명 먼저 드리면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즉 2차 계엄은 있을 수 없다라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대국민 안심을 시키는 네. 그런 발표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민주당 또는 야당에서는
불안감을 내비치고 또 의원들 다 국회를 지키겠다, 비상 대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3일날 그 비상계엄을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였잖아요. 네. 김민석 최고가 계엄을 얘기할 때 8월 달에 그게 말이 되냐고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건 야당 내에서도 그랬고 말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비상계엄도 3일날 비상계엄도 말이죠. 그 참모총장이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포고령이나 이런 거 전부 이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건데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의 정상적인 사고라면 당연히 듣지 않겠죠.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워낙 상상 이상의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의 그 얘기가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잖아요. 네. 이거 역시 상상이 안 간 일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또다시 계엄을 또 선포한다는 건 상상이 안 간 일인데 지금 그런 믿음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건 뭐 이미 사실상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리고 권위 그 통치력은 거의 뭐 실종됐다고 봐야 돼요. 네. 대통령실도 지금 다 사의 표명한 상태고 내각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근데 아무튼 간에 국방부나 합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빨리 대통령의 직무를 정리시켜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임기 단축 이런 것들을 임기 단축 개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야 간의 협상의 대상이 아닌 거죠. 워낙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당연한 거죠. 2차 계엄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지만 워낙 뭐 그 예상 외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과 사흘 전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 일반도 더 이상 국방부나 합참의 얘기는 그 정말 김선호 차관이나 이런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건 알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그 뭡니까 김영현 전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몇 명 이른바 충안고 라인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다수의 군인들은 모르는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3일 밤에 대국민 담화로 처음 벌어진 그 네. 계엄령 사태라는 것도 처음에 야당 의원들이 추정을 했을 때 그런 가능성을 경고했을 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음모론이다라는 건 대통령실 대변인조차도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뭐 국방부 차관이 2차 계엄은 없다라고 말해도 믿을 수 있는 국민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불안의 문제. 문제다. 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두려움입니까? 예. 그 계엄이라는 건 모든 걸 사실 정지시키는 거거든요. 네. 국회 활동이나 정치 활동 빼고 말이죠. 네. 당연히 이거는 정권을 믿어 안 믿어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국민들은 믿을 수 없죠.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초반에 전달해드렸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서 글쎄요, 마치 지금 예. 묻혀 있는데요. 예. 다시 한번 좀 꺼내서 얘기를 해보면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이 이동 중에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이동 상황을 직접 듣기도 했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직접 연락을 했고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대통령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은 대통령의 계엄 발표를 하고 나서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봤냐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네. 국정원 너희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방첩사 지원해 라고 하면서 싹 다 잡아들여 이런 발언했다는 것이죠. 즉 대통령이 군, 국정원 속속 다 일일이 전화를 한 정황들이 이렇게 증언으로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문이 좀 막히는 게 아. 대공수사권을 대통령이 준다고 줘지는 겁니까? 아. 그건 입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입법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대공수사권을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국정원 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1차적으로 내가 대공수사권 다 줄게 하는 얘기는 대통령의 인식이 국정을 완전히 그야말로 독재자처럼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일단 지적하고 싶고 지금 말씀하시면 저도 아까 대기실에서 봤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봤지. 그 이제 계엄 발표된 거 보지 않았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명단을 쭉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체포 대상자 불러줬다는 건데 그건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 나온 분들이에요. 여야 대표, 국회의장, 방송인 등 여러 명이 있어요. 전 네. 대법관, 전 대법원장들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장관에게 전화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에 전화하고 또 군계통이 아닌데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707 특임대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느냐.
이건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야말로 뭐 이런 얘기 해야 뭐 소용없는 얘기입니다만 대한민국의 역사의 퇴행을 45년 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얻은 87년도에 9차 개헌을 얻은 대통령 직선제 헌법, 그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유지돼 왔던 거거든요. 그 절차적 민주주의가 깨진 겁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증언들을 보면서도 이게 정말일까? 정말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뿐만 아니라 저희가 JTBC가 단독으로 또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공수특전여단장을,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공수특전여단장의 증언도 실명으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이 내용도 먼저 보고 또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정확한 임무가 뭔지도 모른 채 국회로 향하던 이상현 1공수 특전여단장. 제대로 된 설명도 없던 상부는 실탄을 챙기라는 지시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군사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비군사적인 상황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령관님이 이제 추가 지침으로 탄은 개인별로 지급하지 말고 지역대장이나 대대장이 통합 봉환해라. 하지만 이 여단장은 상부의 지시를 듣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직감적으로 이거는 테러리스트나 이런 상황이 아닐 것이다. 만약에 그러면 개인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결국 지시를 그대로 이행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부대에 공포탄도 들고 가지 마라. 실탄, 공포탄도 들고 가지 말고 탄약고에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음용 지시하면 그때 불출해라 라고 지시했고, 실탄은 자신이 탄 지휘 차량에만 챙겨뒀고 실탄은 제 차에만 있었습니다. 제가 한 실탄 500여 발 제 차량에다가 우발 상황 대비해서 가지고 왔죠. 지휘 차량이 국회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대기시켰습니다. 부하들에겐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지 말고 위해를 가하지도 말라는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민간인 절대 충돌하지 마라.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총기를 뒤로 매라. 총구를 사람한테 겨냥하면 서로 격양되기 때문에 총구를 뒤로 갓김에 총을 해라. 총구를 절대 겨누지 마라. 물리적 충돌하지 마라. 라는 지침을 이제 주고 갔죠. JTBC 심가은입니다. 네, 당시 현장에 투입 지시를 하고 또 더 세세하게 지시를 내렸던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의 증언을 실명으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실탄 관련 언급이 나와서 이게 또 주목이 됐는데, 일단 여단장은 우발 상황을 대비해서 실탄은 지휘관 차량에만 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탄이 있고 없고가 받아들이기가, 국민들이 이 상황을 보는 데 있어서요. 물론 장전을 하지 않았겠지만, 또는 뭐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그리고 지금 여단장 표현은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챙긴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죠, 여단장으로서는 이 상황이 좀 잘 와닿지 않는 거죠. 뭐 이게 사실 대테러 부대를 지금 투입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실탄 들고 가지 말아라고 자신의 차에만 실탄 500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총기를 휴대했잖아요. 개헌군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물론 실탄을 정말 뭐 이 말이 사실이겠죠. 뭐 여단장이 뭐 거짓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단장은 어쨌든 이 우발적인 어떤 그런 그 격앙된 감정에서 발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제지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총기를 휴대하고 개헌군이 진입했던 거,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본청에 난입을 했단 말이에요. 난입을 하고 아무튼간에 개헌군을 통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거, 그게 본질인 거죠. 네. 물론 그 이제 그 과정에서 각 개개인의 어떤 그런 판단이 작동이 된 거죠. 공수여단장이라든지 아까 뭐 특전사령관 여러 명이 많이 나왔어요. 그분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좀 아니다 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자제력을 발휘한 건데, 아무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김영현 장관 등과 해서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고 어떻게 보면 사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군이 난입했으니까. 다들 말씀 다 이미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만 포고령 1호에 나와 있잖아요.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 그게 위헌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런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의미가 설령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회를 물러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게 전 상식이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제1공수여단장, JTBC가 단독으로 실명으로 인터뷰한 제1공수여단장 관련 소식은 저희가 JTBC 뉴스룸에서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단독 회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그 독대를 마치고 국회로 지금 들어와서 아마도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것으로 추정이 나와서 많은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국회 정문으로 몰려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하라, 또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대통령의 진입을 막았지만 공식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방문 계획이 없다라고 고위 관계자가 설명을 내놓으면서 일단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물론 실제 비공식적으로 국회의장실 쪽으로 대통령실에서 방문을 하려고 긴급하게 연락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전 협의 없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오면 경호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혹시 방문 계획이 있다면 유보해달라라고 상황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연주한 기자, 지금 국회 상황도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한번 정리를 했지만 다시 한번 국회 지금 외부 통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국회는 지금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있어서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 이후에 네. 국회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출입이 전면 통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아직도 지금 국회 현장을 보면 야당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국회 앞에 한산한 모습인데요. 원래 네. 이 저 도로까지 차들이 오가는 것을 막았다가 지금은 풀려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회 외부 울타리 문도 열린 모습입니다. 경찰들은 아직 현재 이제 경비 태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정했던 오후 3시 20분 대국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려다 취소했다가 다시 이제 대통령 올 계획이 없다라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대국민 현안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추가해 주시죠. 예, 그 부분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긴급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면서 입장을 밝힌 건데요.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 국회 방문을 계획을 한다고 해도 유보를 해주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뉴스룸에서도 잠시 후 전해드리겠지만 중앙선관위 서울 관악청사에 군인들이 계엄령 당시에 찾아왔던 그런 CCTV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했는데 이 부분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 교수님, 선관위로도 국회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더 많은 병력이 그날 밤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당직을 서고 있던 직원들 휴대전화를 뺏는 일도 있었고요. 오히려 국회는 이제 카메라들도 다 찍고 있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다 생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선관위 상황은 좀 뒤늦게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고 저희가 앞서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한 CCTV도 보내드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선관위에 왜 군인들이 갔을까요? 선관위하고 계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관위는 뭐 헌법기관이긴 합니다만 계엄군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거의 계엄령 그 선포대는 동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도 더 많고 꽤 오랜 시간 점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간 건 선거 관련이겠죠. 선거 관련된 자료를 이제 가지고 오려 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선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려면 평소 같으면 그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발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엄을 한 김에 아까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지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홍장원 국정 1차장에게 여러 인물들 그런 맥락에서 그야말로 이번 기회에 선관위 자료 좀 보자. 계엄군이 들어와서 가지고 오고 그야말로 이게 뭐 지난 대선이건 지난 총선이건 지난 총선이나 해서 그야말로 이 극우 유튜버들이 아직도 주장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인사. 특히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그 주장을 많이 해왔죠. 그러니까 이런 인사들의 그 주장을 대통령이 상당히 그 동의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 계엄군이 거기 들어갈 리가 있겠어요? 선관위 왜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그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좀 보류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도저히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그 선관위에 그 군인이 먼저 들어갔다, 국회보다. 우리 상당수 많은 군인이 말이죠. 예. 이것도 도저히 이것도 뭐 그야말로 비현실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저희가 CCTV 단독으로 확보한 CCTV도 보내드렸는데 그냥 정말 국회는 뭔가 경찰 경력이 원래 상시적으로 배치되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지만 지금 CCTV를 보면서 개인적인 느낌은 정말 네. 일상의 공간에 그냥 어떤 관청 건물에 그렇죠. 또 이렇게 군인들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조금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 상황도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방문 계획은 없다고까지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바로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국회로 가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조금 전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직접 계엄 사태에 대해서 설명할 거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흘러가면서 한동안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이에 앞서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한 대표가 오전에 언급했던 윤 대통령의 이 업무정지 필요성 입장은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이 자리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배석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4일에도 이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났었는데요. 계엄령 사태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이 경고성 의미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후 한 대표는 계엄은 그렇게 경고성일 수 없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직접 만나자고 한 건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고 긴급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 회동의 결론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좀 더 취재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신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가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또 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좀 추가로 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뭐 빨리 좀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계획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가 뭐 없다고 나왔다가 번복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공식 입장을 낼 걸로 보입니까?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새벽 이 계엄령 해제를 발표한 2차 담화 이후부터 사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실도 계엄 사태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사실상 탄핵 찬성의 뜻을 밝힌 이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충격적이란 분위기가 읽히지만 워낙 파장이 큰 발언이다 보니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에선 내일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을 보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거란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다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조금 이르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강연입니다. 최 교수님, 지금 국회에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약간 해프닝성으로 지금 끝나긴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차라리 지금 왔으면 좋았겠다라는 뭐 지금 온라인 기사 댓글도 나오고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강현 기자가 설명한 대로 이런 사태를 일으켜 놓고 아무런 사과까지 안 바라더라도 설명이라도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간은 점점 없지 않습니까? 내일 이르면 이제 내일 7시가 저녁 7시에 표결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모르죠. 네.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만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원에 의하면 말이죠. 지금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다. 이게 말하자면 계엄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는 세력을 경고 준 거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담화에 그런 내용이 담길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담화는 하나 안 하죠. 국민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흘러나온 얘기들이 대통령 인식이 그러하다면 그건 전혀 뭐 담화나 사과의 의미가 없죠. 예. 이미 저는 그래서 사과라는 게 과연 이 시점에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젯밤과 오늘 오전이 다르고 네. 오전과 오후가 다른 상황이라서 사과도 하고 입장 표명도 들어보고 설명도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만 지금 글쎄요 국민들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원하실까? 당연히 물론 있어야죠. 설명도 있어야 되고 사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만 이게 사과나 입장 표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이게 상황이 완화될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미 그 상황도 어제 오전 상황이다.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기묘하다라는 것도 네. 지금 여전히 물론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본질적인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가 든다는 거죠. 네. 지금 만약에 어제 빨리 윤 대통령이 뭔가 입장을 내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오늘 특수전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그렇죠. 또 네. 국정원 1차장의 발표가 나오면 그 직전에 나왔던 예를 들어 있었다면 그 발언은 또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또 정치 평론가들이라는 그래서 아까 강희영 기자도 언급했지만 아예 표결 이후에 좀 뭐 입장을 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방금 저희가 김병기 야당 국정정보위 간사, 국회 정보위 간사 말도 전해드렸지만 그런 충격적인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걸 발표해야 되지? 시기를 가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 표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엄을 잘못 선포했는데 네. 지나고 보니까 대단히 잘못됐다. 그런 게 담겨야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대통령의 인식이 그 이후에 이 전원 흘러나오는 보도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당했다.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계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긴급 담화는 더 불에 기름을 붓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제 담화를 연기했는지 취소했는지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예. 저는 지금 뭐 담화를 발표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오늘 오전에 나온 얘기와 오후에 나온 얘기들 지금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국정원 차장의 이 증언 진술들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뭐 이게 긴급 담화나 무슨 사과로 될 일입니까? 대통령이 707 특수임무대 어디로 가냐고 확인할 정도고 네.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직접 전화를 해서 국방장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직접 그야말로 별세계에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특전사령관한테. 예. 대통령이 통수권자라 해도 그럼 대통령이 뭐 중대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식을 너무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지한 기자, 지금 워낙 많은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입니다. 싹 다 정리해라는 말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것도 시점이 계엄령 발표 직후예요. 요 내용 좀 정리해 주죠. 짧게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뭐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 전화기 들고 좀 대기하라 이래서 뭐 대기하고 있었더니 예. 밤 10시 53분경에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이 발표가 난 뒤 종료 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가 한 얘기에 따르면요. 이게 1차장입니다라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받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봤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뭐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이래서 알겠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과도 통화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명단을 찝어줬잖아요. 명단을 찝어줬습니다. 예.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방첩사령관이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이래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좀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명단이 누구죠? 이 명단은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대로 지금 김병기 의원이 밝혔는데요. 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포함이 됐고요. 김민석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조국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대법관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원장도 아니고 국정원 1차장에게 직접 대국민 담화문을 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그 생중계 방송을 끝낸 후에 전화를 해서 봤냐?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봤냐라고 하면서 봤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라. 그리고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그러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라고 했고요. 그 방첩사가 예전에 이번 계엄 사태가 있기 전에 음모론으로도 나왔던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입니다. 그 방첩사를 지원해라. 자금, 인력 무조건 도와라라고까지 직접 윤 대통령이 국정원 홍장원 1차장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첩사라는 단어가 오늘 아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서도 나왔죠. 방첩사 등을 동원해서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려 했다. 그래서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한동훈 대표가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회 상황도 매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시각 국회 연결해서 현장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지현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해서 매우 소란스러웠는데 지금 국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만 앞서 이곳 국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국회 진입 자체가 통제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통제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계단에 모두 막아서면서 탄핵하라, 체포하라 이런 구호와 함께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전인 오후 한 3시 20분쯤이죠. 긴급 회견 소식을 알렸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 소식과 관련해서 자신은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 없이 안전 보장은 없다. 대통령의 방문을 유보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단독 회담 그 내용입니다. 자, 지금 끝나고 한 대표는 국회에 와 있다고 하는데 한 대표 입장이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한 대표의 공식 입장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단독 회담에 마친 한동훈 대표는 오후 2시 넘어서 이곳 국회에 도착한 상태인데요.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이 업무를 정지해야 된다. 이런 자신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내비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 대표는 공식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진 않은 상태고요. 대통령실도 회동과 관련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안지연입니다. 네, 계속해서 큼직한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연지현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쏟아지는 뉴스는 특집 5대0 라이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